안녕하십니까. 불교계의 지성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앞방, 뒷방, 옆방, 아랫방 할 거 없이 방바라방방 방방방 까드리는 지대말 지광스님의 대한민국을 말한다의 16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스님 방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방송에 나오셔서 정말 국민을 계도하는 훌륭한 변호사님들, 그 방변, 그렇지. 스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들어서 알지. 네.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우리 오늘 모시는 우리 변호사님. 네네. 자, 그래서 요즘 뭐 종합 편성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하고 계시고 오늘 뭐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 잘하신다고 각종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김태현입니다. 네. 길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알아서 다 자릅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무슨 최다 출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건 아니고요. 아, 예전에 제가 최다 출연인 적이 있었죠. 한 작년에. 근데 올해는 제가 선거 이후에 조금 방송을 좀 잘린 것도 있고. 그럼 자세한 선거를 겨냥해서 방송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선거를 겨냥해서 방송을 많이 한 건 아니고 방송하다가 보니까 이제 선거 나가게 된 건 맞는데 네. 선거를 위해서 방송한 건 아니고. 근데 근데 제가 한때 제일 많이 한 건 맞아요. 변호사분들이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이 네.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촬영이. 생방이니까 짧아요. 아, 거의 생방만 하죠. 저희 그러니까 종편에서 하는 시사 프로는 전부 다 녹화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능은 다 녹화인데 그건 그냥 다 라이브. 아, 이거는 근데- 녹화인가요? 라이브? 네, 이건 녹화입니다. 아, 녹화예요? 근데 오늘 저 모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뵀는데 굉장히 조리 있고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젊으신 분이 잘하시더라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님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거긴 동의합니다. 네. 공부는 스님이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야, 공부도 뭐 훨씬 뭐 열심히 하고. 서울대 법대 네. 쳐다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네네.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라든지 뭐 이혼 전문가,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뭐 많은 분들 계신데 본인 생각하실 때 이 랭킹으로 하면 뭐 수입적이든 뭐 인지도든 이 사람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네. 이분 다 저랑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웅석 변호사는 저랑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고 어. 4년 이인철 변호사는 저랑 고등학교 친구. 음. 네, 대학은 틀린데. 근데 조금 영역이 틀리니까요. 영역이. 왜냐면 제가 알기로 수입으로만 하면 강웅석 변호사가 1등일 거예요. 왜냐면은 강웅석 변호사 저는 이제 용석이 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방송이니까. 연배니까. 강웅석 변호사는 지금 안 하시잖아요. 방송 무리를 좀 일으키셔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분은 예능을 이렇게 MC를 하시니까 그거는 단가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알거든요. 들어서 본인이 회당 출연료가 얼마다. 아유 어마어마하죠 거기. 또 재테크도 잘하시더라고. 뭐 제주도에 뭐 땅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뭐 그 방송 들리는 소리는 점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볼 것 같은데, 근데 스님, 그 변호사님이 네. 정치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네. 좀 정체 뜻이어서 이제 좀 시도를 해보셨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계셨지만 이 정치라는 것도 탈락! 마찬가지고 정치라는 것이나 인생 행로가 네. 다 이게 고통을 겪은 것만큼 낙이 오는 거거든. 고진감래라. 그러니까 고락불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젊으시니까 힘차게 패기만만하게 힘을 쌓고 공을 들여야지. 공을 들여야 돼. 그 앞으로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되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탈락됐을 때요? 그날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전 집에서 봤어요. 왜냐면 그거 이제 그 당시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제 발표했는데 그때 YTN에서 3시인가 발표했나?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론조사도 제가 잘 나왔고 여러 가지 정보 루트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경찰서 정보 보호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게. 뭐 이게 당에서 뭐 이렇게 뭐 듣는 얘기도 있고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어쩌겠어요 안 되는 거. 근데 그게- 의외로 덤덤하시네요. 왜 차라리 본선 나와서 떨어지는 것보다 경선이 나요. 떨어지는 근데 경선 그거는 뭐냐면 하도 전 이게 뭐 여러분들 많이 뵙고 이게 상대를 하니까 뭐냐면 조직이라 조직. 어떤 조직의 힘, 그 지역에 이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젊으시니까 이제 그 지역 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인연 닿던 사람들 이제
힘을 쌓으시면 또 언제든지 또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젊으시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오늘 처음 뵀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과 후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시작 이제는 시작이야 하는 순간 눈빛이 싹 달라지고 카메라 불 들어오면 또 네,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방송하기 전에는 약간 좀 이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었는데 카리스마가 있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스님 오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오셨는데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그 요즘에 한간에 많이 화제가 돼 있는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뭐 무슨 부정청탁 및 뭐 법률도 길어요, 그죠?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거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결국 이런 법률이 사회에 제대로 유통이 되려고 한다면 교육이 중요하거든. 뭔가 국민을 계도하는. 그리고 이 법은 실제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외국엔 다 있어요. 미국 같은 데도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이제 후배가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여기 김영란법 얘기가 나왔어요. 이 교수가 뭐라는 거 아니? 미국에는 자기 교수인데 자기 교과서를 이제 어느 출판사 걸 썼다 이거야. 교과서 출판사 걸 썼는데 그 출판사에서 자기가 뭐 그 좋은 책이니까 썼는데 출판사에서 딱 사례금을 가져오더래. 사례금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런 사례금을 가져서 만일에 자기가 먹는다 우리나라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징계 대상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다가 다 냈다. 미국엔 교수들은 그런 거 받으면 법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예전에 있었던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거죠. 훨씬 우리나라. 그렇지. 예, 법률 쪽이든 뭐든. 그래서 뭐 변호사 수임 같은 경우도 수임료 같은 경우도 거긴 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시간 타임별로. 그렇죠. 거기 타임으로 돌아가니까. 팩스 하나 보내는 거, 뭐 모든 게 다 돈으로. 그렇지. 근데 사실 또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그 요즘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김여사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김영란의 대법관이시 졌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최초 여성 대법관이에요. 근데 원래는 최초 여성을 떠나서 아마 남성이었어도 대법관 다셨을 만큼 이게 사실 실력이나 어떤 그 경력이나 그런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완벽하신 분인데 당시에 이제 여성이 달았다는 거로 좀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그거 하나 받은 거고 그다음에 남편이 또 강지원 변호사니까 네.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찰 출신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지원 변호사님이 사실 수석인가 연수원 수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계속 하셨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홍만표, 우병우 뭐 부럽지 않은 분이 되셨을 텐데 이제 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곳에 뜻이 있었던 거죠. 사회 활동이라든지 뭐 청소년 뭐 지킴이 이런 활동. 대선도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이? 그랬어요. 네, 그렇죠. 대선도 잠깐 나오셨는데 네. 어쨌든 부부가 원래 유명한 법조인이신데 거기다가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사실은 퇴임 후에 변호사 교육 안 하시고. 그거 참 의외더라고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럼 원래는 이제 판사분들 중에서 꼭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뭐 어느 게 옳고 그르다가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퇴임 이후에 그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정관 예우 때문에 본인은 안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속사정이 뭐 또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대법관이 이제 그분은 원래 재산 많이 없으시기로 유명해요. 없기로. 네, 어떤 한 대법관 제가 실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잊어먹었어요 실명을 지금. 근데 그분이 개업을 안 하시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모님이 원래 이제 생계 유지에서 뭐 하는 업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같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한 1년인가 2년 지나시고 대형 로펌으로 가셨죠. 네, 대형 로펌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대형 로펌 가셔가지고 또 무슨 사건 맡으셨냐면 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 맡으셨어요. 그 사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저희가 들어보고 정권과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삐 처리하면 돼. 뭐 댓글 알바 이런 거 국정원.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유명한 사건을 또 맡으셨죠.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거 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하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대법관이 청년 결백하게 뭐 부인이 일하는 그 업종에서 같이 일을 하고 뭐 변호사 개업 안 하고 하는 게 좋아 보였는데 왜 대형 로펌을 가서 거액을 받으면서 수고 많이 하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하죠? 본인의 선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 김영란 법
때문에 이제 이름이 막 이렇게 탁 알려졌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업을 하면 100%막 굵직굵직한 사건들 수임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벌 수 있죠. 마음. 왜냐 안대희 대법관이 예전에 총리 시절에 1년에 16억 버셨나. 그것도 이제 오픈된 거가 그 정도. 근데 그걸 가지고 16억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 못했는데 16억 가지고 많이 벌었다 정관예우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안대희 대법관 저도 아는데 안대희 대법관 캐리어 패스로 봤을 때 1년에 16억은 적게 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부정한 거 안 하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정말 정상적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안대희 대법관 정도의 경력이면 1년에 50억은 땡길걸요? 그러니까 16억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국내 시각에서 보면 야 1년에 16억, 뭐 한 달에 1억씩 벌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변호사 시장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그렇죠. 작용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사실 공급이 좀 너무 많잖아요. 그쪽도. 공급이 많은데 그거는 단가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럼 거기도 덤핑 치고 해요? 저는 안 덤핑 안 쳐요. 아 그쪽에. 그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 덤핑 치는 사람들도 뭐 있죠. 쟤 때문에 내가 원래 할 걸 못 한다든지.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MC 쪽도. 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막 안 하던 사건들도 대형 로펌에서 그냥 단가 후려쳐서 들어오면은 그건 뭐 시장이 혼탁해지는 건데 어쨌든 뭐 변호사들도 뭐 그레이드도 많고 그러니까 철저히 수요 공급이니까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16억은 적게 본 거예요. 스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딱 해서 내가 변호사 개업하면 돈을 막 깔꼬리로 그냥 끄는데 그것도 역량 따름이지.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개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어떤 심리일까요? 이게 사람 심리로. 강지원 변호사를 제가 좀 아는데요. 예전에 그 법당에서 무슨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양 강좌식으로 뭘 했던 적이 있는데 모시니까 흔쾌히 오시더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어떤 뜻이 있으시니까 아마 부부가 부창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뭐 위원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법조계에 계시면서 뭔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한 게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을 하시다 보니까 뭐 그분을 뭐 예찬하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뭔가 좀 우리나라도 이제 21세기가 왔으니까 국민의 어떤 그런 정서랄까, 법감정이랄까, 법의 준수의지랄까 이런 것들이 좀 뭐 승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간에 세계 10위권이잖아요. 네. 10위권이기 때문에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인가 사이먼 쿠즈네츠가 뭐라고 하니 quality of the nation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quality of the goods commodities 이른바 말하면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고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행정의 질을 결정짓고 그 나라 국민의 질이 사회 전반의 모든 질을 결정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2만 7, 8천 달러에서 지금 10몇 년을 가고 있다고 선진국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뭔가 문제점 요인 가운데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머리 감고 살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맑아져야 되겠다. 이런 건 저 같은 깎아중도 그렇게 생각하는 판인데 일반 법을 다루는 분도 그 현직에 계신 분도 뭔가 느끼신 게 많을 거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김영란법이 뭔가 어려운 점도 많고 뭔가 힘겨운 점도 많고 넘어야 될 능선도 많지만 뭐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감수를 하고 특히 이것이 이제 해당되는 그런 지금도 우리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보면 야 안대희 대법관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안대희 대법관이 뭐 나와가지고 1년에 16억 벌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한 게 100%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1년 나왔는데 뭐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만 1년에 막 100억을 벌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홍만 변호사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변호사님들 그레이드가 다르지만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꿈 같은 세계고 그렇지만은 뭔가 하여간에 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뭐 부정이라거나 뭐 청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특히 법조계도 많고 관공서에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네. 이 법이 도입이 되면 사실 국민들이 정서상 생각하는 부패 지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특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할 때 변호사님 같은 분을 찾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검찰청을 찾아가도 항상 죄가 없어도 억압된 분위기에서 뭔가를 할 때 뭐 사람 통해서 그 집 아들이 변호사라더라 하면 뭐 이렇게 물어도 솔직히 몰아서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되겠나 싶은데요. 이거 해도.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을 해도 네. 이게 정착이 돼서 진짜 어떤 사회적으로든 뭐 법적으로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느껴지는 정도가 이 법이 참 잘 된 법이다, 좋은 법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봐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담론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는데 이거 이제 법으로 재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인 건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사실은 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네.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하면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장치를 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칼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글쎄요, 난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저는 좀 역효과가 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이제 뭐 350 이렇게 금액 정해진 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350이요? 네, 뭐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나름의 처음에 이 누구야 저기 김영란 권익위원장 만들 때는 굉장히 원대한 뜻을 품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란 대법관이 이걸 처음에 만드니까 지금 김영란 대법관이 야 내 이름 빼줘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본인이 생각을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 부정청탁 못하게 하고 네. 이해충돌 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식 뭐 인턴으로 막 채용하고 나랑 관계 있는 회사한테 뭐 일 몰아주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건데 어디 가고 350만 남았잖아요. 국민들한테 김영란법 350 이거 한다고요. 뭐, 몰라 나머지들은 다른 내용들은. 그래서 김영란 대법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야 내 이름 빼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350은 뭐냐면 네. 밥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 다음에 경조사가 10만 원인가요? 경조사 1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 이제 여기 공직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선생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네. 언론인들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할 때는 350을 지키라는 거죠. 야, 3만 1,000원. 안 되죠, 3만 천 원. 근데 그거는 참 제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참 내가 이제 좀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 이거라. 그럼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다 이거지. 그럼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좀 더 자기가 성일표하려고 좀 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라 뭐지. 그런데 그게 저 무슨 선생님이다. 뭐 교수님이다, 무슨 박사님이다, 이래 되면 말이지. 그게 걸린다 그러면 참 그게 앞으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참 그러니까 이게 우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네, 부작용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이 또 자꾸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잖아요. 상한선을 넘어서. 피의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뢰를. 안 걸리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잘 몰라요, 김영란법.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큰 관심도 없고 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없애자라는 거에 그거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존에 있는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너 혼란스럽게 했을까? 그러니까 법이란 거는 딱 공포했을 때 모두 국민들이 뭐 하면 잘못돼 걸리고 뭐 하면 안 걸리고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성공한 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 특별법 뭐 하면 성매매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 바로 알잖아요. 변호사가 안 가르쳐줘도 신문에서 그걸 보도를 안 해도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김영란법은 딱 나왔을 때 뭐를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실패한 법이에요, 그건. 아주 전문적인 행정기술법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포는 잘 모른다. 그럼 이미 그거면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다 말았죠? 그러니까 그가 제가 왜 제가 모르냐고 제가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꾸 말씀하시지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법에 대해 저 내용도 모른다고 했냐면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어요. 책을 하도 모르니까 200페이지예요. 지금 인터넷 가면 다운받으면 200페이지인데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라 원래는. 근데 거기 보면 온갖 게 다 있어요. 옛날에 사법시험 볼 때 시험 문제 같아요. 무슨 뭐 셋이 먹었는데 뭐 얼마가 그렇겠네요. 넘으면 얼마게 예, 예, 뭐 예. 걸리게 안 걸리게 이런 거 있어요. 뭐, 아. 뭐 29,000원 밥을 먹었는데 뭐 나중에 사이다를 시켜서 3만 원 넘으면 뭐 되게 예, 예. 저녁에 만나서 저녁은 2만 원 먹고 술을 먹어서 2만 원인데 각자 하면 2만 원, 2만 원인데 합치면 3만 원 넘으면 이거 걸리게 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저 할 일도 많은데 제가 그걸 그러니까 예를 왜 들어 외우고 이거 있어요? 뭐 사람 한 명 보내려고 작정하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스님 이거. 그리고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하고 특히 그 약 쪽 있죠, 의학 쪽. 이쪽을 뭐 기본적으로 로비 많이 하는 그렇지. 쪽이잖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그렇지. 예, 그렇다고. 우선 합니다. 하여간에 이게 참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 중들도 그렇다니까 스님들도.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 같은 애는 뭐 그다음 누가 와서 그래서 요즘엔 뭐 사람도 뭐 별로 만나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상담이나 하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뭣도 모르고 무슨 뭐 봉투를 놓고 갔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뭐 모함할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예.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참 그게 뭔가 이게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350 이건 뭐 외우고 있으니까 누가 가져오는 건지 뭐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들을 뭔가 이렇게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거나 그런 것으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얘기대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아까도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법을 잘 아시니까 이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어렵지 않나. 네. 변호사님이 이럴 정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사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뭐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그 법이 제대로 유통이 되겠는가.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뭔가 아니 뭐 정권을 담당한 사람이라거나 서로 상대방이라거나 뭐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덜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바도 참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변호사님이 요즘 왜 방변 방송 쪽으로 이렇게 뜨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요새 줄었다니까요. 네. 선거 나간 다음에 완전 돌직구 시원하게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저희 방송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스님 혹시 그 두 분 청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탁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어저께도 했는데요, 기자분한테. 뭐 잘 좀 써달라고? 아니 제 기사가 아니라 저도 뭐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뭐를 좀 알아봐 달라. 아니, 한 달이 그 브로커 역할 하신 거네. 돈을 받아야 브로커죠. 그냥 선의로. 선의로. 늘상 해요 부탁 청탁. 한국 사회에서 그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 그냥 맨입에 하면 들어줘요? 예? 들어줍니까? 뭐 그거 뭐 대단한 거 부탁했다고 무슨 뭐 인간 사람 사는 상황에 대해서 할 수 그럼 있는. 돈 주고 밥이라도 사면서 부탁했던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돈을 주고 밥을 사면서 부탁. 공천 같은 거 받기 전에 그쪽 있는 사람들 뭐 현 의원들 만나서 밥도 좀 사고 또 제가 의원들한테 밥 왜 써요? 저는 얻어먹은 거밖에 없는데. 줄을 좀 서기는 서야 되잖아요. 예? 줄을 좀 서기는. 줄을요? 네. 저는 의원들한테 얻어먹은 거밖에 없어요. 저는 안 사요. 그럼 다음엔 꼭 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굉장히 아니, 자신감 무슨- 넘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뭘 묻고 싶으신 거죠 저한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저하고. 제가 여쭤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꾸 다시 되물어 보시니까 청탁을 돈 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고. 스님은 원래 뭐 노래 좀 하시고 밴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하셨지 않나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근데 그런 거 벌써 하다 40년 보면 넘었지. 뭐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하고 또 음악 좀 틀어달라고 하고. 옛날에 그건 말고 그 신문사밥을 먹을 때 그런 적이 있어. 한번 그런데 좀 뭔가 관심 있고 해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뭐 써달라고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다. 연예인들이 써달라고 뭐 가서 촌지 내고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워낙에 매체가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 언론 매체가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청탁은 받아보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청탁이 우리 촌지라고 말하는데 그 별로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엔 뭐 거의 없어졌다고 그러더만. 근데 연예인들이라거나 이런 뭐 대중의 환시리에 뭔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체를 이용하려면 청탁을 해야겠지. 예.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얘기 보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나와서 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주로 8군 무대 같은 데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노래하고 연주하니까 일반 무대에 서다가 내가 말아버렸지. 그랬으니까 뭐 청탁할 정도는 아니고 되게 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단계적으로 있으니까 네. 고생을 할 만큼 해야 돼. 아무튼 그쪽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자랑 있죠. 주말마다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지방 가수가 노래 한 곡 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려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PD를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게 아니래요. 거기 이제 MC를 찾아가야 돼요. 네, 찾아가서 뭐 노래 세 곡 하면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 뭐 무대에 세워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돈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건 사실 문제긴 해요. 문제긴 하고 그러면 변호사님은 네. 청탁을 한 거보다 받은 적은 되게 많겠네요. 많죠. 얼마 전에도 받았는데요. 뭐. 좀 언론사 기자 누구 한 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전 잘 해줘요. 소스? 뭐 전 청탁 잘 들어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탁은 실제로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 있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거절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런 업무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로비스트법이 없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밖에 없어요. 변호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제 입법 로비부터 뭐 온갖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인허가를 풀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탁하고 돈이 오가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중간에 변호사를 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로비를 해요. 그리고 돈을 줄 때 변호사한테 법률 뭐 자문 피로 해가지고 싹 만들면 그리고 뭐 법률 자문 피 하면 무슨 뭐 보고서 싹 쓰고 뭐 의견서 싹 쓰고 싹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예. 그렇게 하면 합법적인 거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로비스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런 청탁이라보다 그런 의뢰들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저도 수타 많이 받아왔어요. 진짜 이게 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은 청탁 받아 보시는 거 굵직한 거 한 몇 가지. 청탁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선거 때 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줄줄이 오고 또 부산에 무슨 일을 하나 하다 보니까 부산에도 또 워낙이 또 강자들이 많잖아. 여러 강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뭐 청탁이라기보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이 신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 또 하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법당에 신도들이 있으니까 또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뭐 서로 돕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정도. 그건 주로 청탁을 뭐 받아본 적이라기보단 저는 하여간에 뭐 대통령 출마자서부터 뭐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수도 없이 드나드니까 그런 거 정도 될까 뭐 근데 와서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랄까 청탁이라고 말하기보다 인사라고 말할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표는 유권자들이 하는 건데. 근데 그 스님한테 와서 그럼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어떻게 뭔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인사를 하면서 하여간에 그래도 왜냐하면 우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이제 셀카 있잖아. 찍어가지고 가면 그걸 또 걸어놓고 말이야. 그럼 나 신도들 우리 스님 나오셨다. 저 사람은 같이 뭐 그런 거 등등해가지고 하여간에 서울시내 저녁에 사람이 놀려있으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나 강남에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참 무슨 뭐 어디 뭐 수도권 뭐 죄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셀카 찍어놓고 와서 나 지광선생님 친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저 병원을 개업했어. 병원을 개업한 의사 선생님인데 뭐냐면 이분이 와서 전 뭐 몰랐지. 네. 아이고 스님 뭐 셀카 하나 찍겠습니다. 네. 찍으라고. 근데 그 셀카를 딱 찍어서 뭐 어디 구로동인가 어디 갔다 왔더니 여기 어떻게 능인선원 스님 여기 있냐고 어떻게 병원에? 병원에 원장이 그 병원이 뭐 고치는? 아니 병 고치는 데지. 그 뭐 성형외과요? 뭐 그런 내과? 정형외과인가 정형외과? 근데 딱 걸어오니까 이거 뭐 스님 어떻게 아시냐? 나 스님 친하다 보니까 그분이 왔더라고 감사하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그러니까 뭐
청탁이라고 해도 얼굴 이렇게 좀 팔아주고 그 사람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뭐. 근데 그게 그 병원이 뭐 성형외과거나 피부과였으면 좀 괜찮은데 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